이번 영상에선 실험실에서 뇌를 배양하거나 우생학적인 경로로 초지능체를 만드는 방법, 일론 머스크가 초지능체를 만들어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릇된 편견들에 대한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장은 이번 자료 수집 영상 제작에 50시간 이상을 투자했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영상을 최대한 재미있게 완벽히 이해하며 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망상 연구소장 로젠버그이고 설명은 후임 연구원 고든이 해줄 겁니다. 고든? 네, 소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지능을 만드는 5가지 방법에는 흔히 접하는 방법도 있지만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올 법한 금지된 방법도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경로, 진화론적과 공학적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중 진화론적 방법은 우리 지구상의 지능체들이 진화해온 과정을 컴퓨터에 넣고 시뮬레이션해 빨리 감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 능력이 중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뉴런 한 개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연산력이 대략 1000플롭스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구 모든 생물체의 뉴런 개수는 이 정도이고 46억 년의 지구 역사 중 딱 1년 정도만 시뮬레이션 하려고 할 때 총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미국의 모 연구소의 엘캐피탄이고 이 정도의 연산 성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구 컴퓨터의 플롭스가 10배 증가하는데 평균 6.7년이 걸렸고 향후 100년간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 해도 차이가 절대 안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엘캐피탄으로는 올가을 발매될 GTA 6 174만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연구소장님 몰래 엘캐피탄 하나 장만하려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어떤 행성에서 생물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고요. 이게 지적 생명체로 성장할 확률은 이렇고요. 따라서 우리 우주의 어떤 한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가 등장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또 자연 선택은 애초에 지능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능이 발현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성숙이 필요하고 이것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힘이나 지방 축적 능력 등 신체적인 특징이 더 선호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은 시뮬레이션으로 전체 과정을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목표는 전체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추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높은 동물 쪽만 선택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최적의 시간대만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시뮬레이션 내 환경을 실제 과거 지구와는 다르게 조작할 수 있겠죠. 공학적 방법, 현재 챗 GPT 등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 구조와 전혀 다른 무엇을 구현하는 겁니다. 대신 인간 뇌에서 몇 가지 개념을 가져오긴 하죠. 그리고 이 모방 정도가 더 높아질수록 뇌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 뇌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 뇌의 작동 원리는 모르겠으니 그냥 컴퓨터에 다 때려넣고 시뮬레이션 돌리자 인데요. 흔히 SF 장르에서 나오는 전뇌 개념과는 다릅니다. 시뮬레이션 뇌는 인간 뇌의 복제본을 똑같이 컴퓨터에 옮기는 것이고 전뇌는 뇌와 컴퓨터가 통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전뇌는 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뇌는 어떻게 만들까요? 1. 뇌를 스캔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뇌를 적출하여 유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조직이나 세포를 그냥 얼리면 얼음 결정이 생성되어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특수한 냉동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냉동 인간 기술에도 사용되지요. 2. 번역하기. 뉴런 세포를 스캔한 걸 적절히 해석해서 컴퓨터에 맞게 이식시킵니다. 극단적인 경우 원자 단위까지 구현하거나 아예 뭉뚱그려서 뉴런의 입출력 정도만 구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공학적 방법과 유사해지게 됩니다. 아마 중간선이 적당하겠고 생략할 건 하면서 생물화학적인 수준까지만 구현하는 것이죠. 3. 이식한 걸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기술의 성공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기술은 뇌 스캔 기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컴퓨터 연산량이 다인데 이 분야의 기초 기술은 이미 발명되었고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사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척 추동물을 구현해야 일반 영장류를 구현할 수 있고 그걸 완료하면 인간을 구현하는 방식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사다리의 이 단계에 있고 1mm짜리 회충의 뉴런 연결 상태를 모두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BCI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키 17 그리고 공각기동대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의 주 목표는 인간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인간 뇌에 바로 다운로드 받아 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동작 경로는 감각, 의미, 조합 혹은 그 역순으로 의미, 조합, 운동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볼 때 사과라는 텍스트를 보는 것이 감각, 그 텍스트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의미, 조합입니다. 의미, 조합, 운동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과가 먹고 싶어 냉장고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 조합. 그래서 실제로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운동입니다. 뉴럴링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감각, 운동 파트를 보조해주는 기구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정상인에게는
쓸모가 없고 환자에게만 쓸모가 있습니다. 뉴럴링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팔이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체스를 하는데요. 체스판을 보고 말을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가 직접 하는 거고, 단지 운동에 해당하는 자판 치는 것만 뉴럴링크 기계가 도와주는 겁니다. 정상인의 경우 멀쩡한 팔이 있는데 굳이 뇌를 열어서 전극을 꽂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의 미션으로 내세운 인간의 지능을 업그레이드 한 달을 달성하려면 마인드 업로딩을 하거나 데이터를 인간 뇌에 다운받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의미 조합 과정에 해당하고 이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뇌의 한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고 유동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일례로 사고로 뇌 반쪽이 날아간 환자 중에서도 이전 기억을 잘 떠올리면서 사는 분이 많죠. 결국 인간 뇌에서 일어나는 수백만 가지의 조합들을 읽어드리거나 뇌에 직접 쓰기를 할 수 있어야 구현이 가능할 것이고, 심지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마다 이 조합들은 달라서 이것 자체가 공학적으로 인간의 뇌를 구현하는 것과 동급의 난이도가 됩니다. 여담으로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한 방법은 방금 설명한 BCI를 활용하여 컴퓨터에 사람을 업로드해 영원히 사는 것과 생명공학을 활용하여 인체를 고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뇌에 대해 거의 완벽히 이해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네요. 영생 관련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생물학적 경로입니다.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방법과 아까 말했던 오싹한 SF에나 나올 만한 방법 둘 다 나옵니다. 먼저 우생학적 방법은 고지능자끼리만 결혼하게 해서 똑똑한 후손만 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과 유사한 사례가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고, 현대에는 아예 현실성이 없어진 방법이죠. 약물학적 방법. 과거에는 예술인들이 대마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마초는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창의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부흥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잡혀 들어간 사례가 있죠. 영양학적 방법.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어린이는 기초적인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두뇌 회전에 실제로 지장을 받고 있다 합니다. 분명 이 중에는 일론 머스크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요. 이는 기본적인 사회복지 제도 등으로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싹한 방법. 실험실에서 쥐몸에 인공기를 만들어 배양하는 걸 보면 이후에는 뇌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뇌를 인공지능 컴퓨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BC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 등에 접속하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물론 윤리적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사회적 과정을 제외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뇌는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랑은 아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인간으로 보기보다 생물학적 컴퓨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 인간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지능이 향상된 침팬지나 돌고래를 만들어 이들을 우리를 대체하는 지적 노동자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동안 우리는 더 중요한 발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식세포 활용법. 폐하 줄기세포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죠?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라는 만능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뽑아 이를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해 수천 가지의 정자난자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조합하여 가장 똑똑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정자난자 조합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로 기대되는 IQ 향상은 이 정도로 하네요. 우생학적 방법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교배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기술이 준비만 된다면 4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 합니다. 우리 주변 친구가 모두 일론 머스크, 아인슈타인인 세계는 아주 볼만하지 않을까요? 자, 여태까지 초지능이라는 목적지 하나만을 두고 도달하는 법을 말했는데, 사실은 목적지도 여러 개라는 것을 아시나요? 즉 구현할 수 있는 초지능의 형태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속도적 초지능입니다. 인간 뉴런의 연산 속도는 약 200Hz인데 반면 현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2GHz입니다. 연산 속도가 10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에다 디지털 두뇌는 무한정 그 크기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적 초지능은 모든 인간이 지난 5000년간 생각한 모든 사고들을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재미있는 점, 속도적 초지능체는 인간보다 훨씬 세상을 느린 속도로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생각할 때 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초지능체가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성이 실수로 커피잔을 쏟는 장면을 목격했다 했을 때 초지능체는 커피가 다 쏟길 때까지 이번 기말범이 시험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 초지능입니다. 지능체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냐에 대한 얘기이고 정부, 회사, 인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질적 초지능입니다. 돌고래 10,000마리가 모여도 중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를 못 풀죠. 이는 돌고래에게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질적 초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에게도 질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를 초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는 기본이고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궁금해보지 않은 영역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가 수학 문제라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안에 있는 챗봇 그록 AI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The universe is the answer. We really need to figure out are what questions to ask about the answer that is the universe.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능이란 무엇이고 초지능을 어떻게 만들고 종류는 뭐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개발에만 몰두하면 되겠죠.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곳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2070년 어느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 AI는 전투 병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수입 관세를 얼마나 매겨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초지능체입니다. AI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핵전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판단해 본 결과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먼저 침공당합니다. 아니 왜지? 한번 설명해봐. 주인님의 내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12만 3056개의 변수 그리고 그중 중요한 532개를 검토해 보았을 때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하락하고 있고 독도 주변의 온난화 기류가 상승하고 있으며 아니, 온난화 기류가 전쟁이랑 뭔 상관이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세계 제1차 대전부터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온난화 기류가 상승하면 이럴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 코딩 툴에는 AI 기능이 전부 붙어 있고 최근 출시된 에이전트라는 기능은 채팅으로 원하는 것을 입력했을 때 모르는 것을 답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서 적용까지 해줍니다. 이전까지는 AI가 짜주는 코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전부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개선되어 필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식시장이거나 군사무기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코드라고 가정했을 때 안에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심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AI는 자기 설계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AI가 인간 수준까지 발전했을 때 그는 혼자서 스스로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순간 초지능까지 순식간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를 켜둔 채로 자고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우리보다 아득히 지능적인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말한 문제들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알아도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착각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사악함이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를 성공했던 히틀러도 지능적이고 비폭력 운동을 성공한 간디도 동일하게 지능적이며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의식과 무관하다. 현재 지능에 대해 광범위하게 동의되고 있는 정의는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AI 기술들을 보면 자의식이 목표 달성의 필수 요건은 아니어 보입니다. 지능의 부가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또 여러분의 사고에 도움될 만한 재밌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 능력의 지형도라고 합니다. 산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영역들을 의미하고요. 수면은 AI가 달성한 정도입니다. 저지대의 단수 남기, 계산 작업 등은 반세기 전 이미 잠겨버렸고 작은 언덕의 바둑 체스는 챗 GPT가 나오기도 전에 잠겼으며 고지대의 예술, 수학, 증명, 책 쓰기 등은 현재 대부분이 잠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의 원저자분인 한스 모라벡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피해 방주를 지어 항해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피하는 것과 물속에서 AI와 공존해 사는 삶 중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생각할 것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면 이 중에 어느 분야에 투자하실 것 같으신가요? 또 이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바뀐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연구소장은 만족합니다.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화석에너지가 아니라 친환경 동력원을 쓰는데 바로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답니다.